자, 8페이지예요. 오케이? 자, 앞단원에서 뭘 배웠냐면 우리 앞단원에서 배운 게 뭐예요? 지구 시스템에 대해서 배웠고 그 지구 시스템 안에서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이라는 게 뭐야?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상호작용을 배웠고 그 다음에 상호작용 마지막에 뭐 배웠어? 그러니까 생명 유지에 그 각 시스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 중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 그거 제일 마지막에 이런 게 있었어. 외권의 역할. 이 외권이라는 애가 지구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러니까 외권이라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우주도 다 떠오르지만 딱 떠오르는 게 사실은 태양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태양이 지구계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서 뭐가 있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준다는 거였어요, 그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준다. 이 태양 복사 에너지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식물이 자, 녹색 식물이 무엇을 CO2와 H2O를 가지고 이 태양 복사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든다? C6H12O6 포도당을 만들고 산소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쓰임으로 인해서 생물권 내부로 뭐가 들어오게 된다? 생물권 내부로 에너지가 공급되는 거죠. 그러니까 외권과 지구계는 물질을 교환하느냐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물질을 교환하느냐 에너지를 교환하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물질은 어떻게 되느냐 거의 뭐야? 교환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왜 거의라는 단어를 썼냐면 우리 가끔가다 뭐가 떨어져요? 운석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외부 물질이 들어오는 거야, 그죠? 그래서 거의라는 말을 쓰는 거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온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왜 운석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거의 교환이 없다. 근데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 에너지는 교환이 가능하다. 교환이 된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와서 지구에서 쓰이고 지구 복사 에너지로 우주로 나가고 그래서 뭐가 일어나느냐면 에너지 평형이라는 게 일어나. 에너지 평형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 만약에 100이라는 에너지가 들어와. 그러면 100을 내놓지 않으면 지구는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올라가죠. 계속. 그러니까 100이 들어오면 100을 사용하고 다 내보내야 되는 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구계가 외부 권역과 에너지를 주고 받는 관계, 즉 에너지는 교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오늘 배울 건 뭐냐면 지구의 에너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자,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은 뭘까요? 뭐 이런 얘기죠.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방금 전에 얘기했던 태양 에너지죠. 태양 에너지를 제일 크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주로 태양 복사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지구 내부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조력 에너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자, 이거에 각각의 근원을 좀 볼게요. 각각의 근원. 자, 태양 복사 에너지는 즉 태양의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죠?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느냐? 태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1단원에서 배웠는데 너무 오래됐나? 수소핵 융합 반응, 그죠? 예, 수소핵 융합 반응. 자, 수소핵 융합 반응을 통해서 태양의 에너지가 생겨납니다. 물론 중력 수축 에너지도 있지만 태양 에너지가 계속해서 생기는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소핵 융합 반응.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는 그러면 그 근원이 무엇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의 근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근원이 얘인데 그 에너지들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자, 지구 내부 에너지는 뭐로부터 생겼느냐? 좀 어려워요. 뭐였죠? 단어가 좀 어려워요. 뭘 내놓는다?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방사성 동위 원소가
붕괴를 하면서 에너지를 내놓으면 그 에너지가 지구 내부에 쌓인다.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조력은 우리가 뭐에서 흔히 볼 수 있어요? 조력은 밀물썰물 얘기하는 거죠. 밀물썰물. 그쵸? 밀물썰물은 무엇 때문이다? 달의 인력. 그죠? 달과 태양의 인력. 달의 인력이 중요해요? 태양의 인력이 중요해요? 달의 인력이 좀 더 중요해요. 이유가 뭐야? 달은 가까이 있어서 그랬어요. 그죠?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지구 시스템에서 어떤 에너지원을 갖는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맞죠? 이해 가셨나요? 네. 그러면 시스템에서 그러면 이것들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느냐? 태양 에너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태양 에너지는 지구 내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돼요? 거의 모든 자연현상이 전부 다 뭐에 의한 것?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근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럼 딱 떠오르는 어떤 것? 화산활동, 지진, 습곡, 단층 이런 걸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 다 합쳐서 뭐라고 그래요? 지각 변동. 그쵸? 지각 변동. 우리 이제 다음 단원이 지각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에 관한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조력 에너지는 어디에서 볼 수 있다 그랬죠? 아까? 밀물, 썰물. 그죠? 밀물과 썰물. 이런 데에서 그 영향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갔어요? 내용 체크하시면 뭐라고 돼 있느냐. 자, 지구 시스템 내부에서 자연현상을 일으키는 근원적 에너지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다. 그죠? 태양 에너지다.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들, 자연현상들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나오는 예는 뭐냐? 대기와 해수의 순환. 자, 대기와 해수의 순환은 무엇으로부터?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그 에너지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태양 복사 에너지가 바닷물을 증발시켜서 뭐가 생기고 수증기가 생기고 걔네들 응결해서 구름이 생기고 그 구름이 바람을 타고 어디에 와서 육지에 와서 비를 내리고 이 과정.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 과정 자체가 전부 다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그 근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오케이. 자, 다음 체크하실 건 뭐냐? 결국엔 이것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과정,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거 자체로부터 어디로 들어온다 그랬죠? 생물권 내부로 그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끌어들인다. 이해 갔어요? 끌어들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오케이, 말이? 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생들이 뭘 좀 잘 못하냐면 화석연료라는 거예요. 화석연료. 이 화석연료도 근원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근원적 에너지가 왜 태양 복사 에너지일까요? 화석연료의 근원적 에너지가 태양 복사 에너지다. 이유가 뭐예요? 화석연료의 근원적. 얘가 맨 처음에 이런 거예요.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요. 그 태양 에너지가 뭐로 변해? 그 태양 에너지가 뭐로 변한다고? 그 태양 에너지가 뭐로 변해? 포도당이라는 이름의 화학 에너지로 변해요. 그쵸? 그게 화석연료로 변해. 그죠? 그게 화석연료로 변해. 이해 가셨어요? 그게 화석연료로 변해. 그러니까 화석연료도 기본적으로 결국 맨 처음에 시작은 뭐라고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근원이다. 이런 얘기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구 내부 에너지 발생 원인이 뭐였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원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 그죠? 자꾸 안 외워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반복해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지구 내부 에너지는 무엇으로부터 생겼다고요? 그렇지. 지구 내부에 들어있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열로부터 생겼다. 예를 들어 우라늄 235가 238로 변하는 거. 저번 시간에 설명해 줬죠? 235가 238이 235로 변하는 거.
이렇게 불안정한 원소가 안정한 원소가 되면서 내놓는 에너지. 자, 그런 것들이다. 얘가 모의 운동을 일으켜서 이것도 이제 되게 중요한 건데요.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야. 어떤 거냐면 지구자기장인데 지구자기장은 왜 생깁니까? 이거는 외핵이 상태가 뭐였죠? 액체 상태였어요. 그죠? 이 외핵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외핵의 대류 현상은 무엇을 만들어내고 자기장을 만들어내고 그 자기장의 합이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N극과 S극 이렇게 지구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이 지구 자기장도 결국에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누구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 지구 자기장도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그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외핵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 외핵은 액체 상태이기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서 그것으로부터 지구 자기장이 생겨난다. 그러면 지구 자기장이 생겨나게 되는 근본 에너지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 지구 내부 에너지, 그쵸?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그렇게 체크하실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됐나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보시면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의 흐름, 그러니까 결국엔 이런 거죠. 각 권역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직권, 수권, 생물권, 뭐 다 권역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구 시스템 안에서 상호작용은 결국 뭐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냐면 물질의 무엇? 순환 과정이거나 아니면 에너지의 순환 과정인 거죠. 그쵸?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지구 시스템 내에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는 건 결국에 저번 시간에 그 여러 가지 예에 대해서 공부했지만 그것들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어떻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너지가 흐르거나 또는 물질이 흐르거나, 그죠? 그러니까 물질이 교환되거나 에너지가 교환되는 과정을 우리가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오케이. 자,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에는 뭐냐면 태양복사 에너지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태양복사 에너지에 관한 설명 중에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을 거예요. 만약에 지구의 반을 그렸어. 지구가 너무 크긴 하다, 태양에 비해서. 그죠? 자, 지구의 반을 그려서 자, 여기를 위도 0도, 그러니까 적도죠, 적도. 위도 0도. 그 다음에 여기를 극지방, 위도 90도.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태양복사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보면 자, 뭐에 대해서? 지면에 대해서 어떠한 각도를 가질 수 있는지 보여요. 그죠? 요 각도는 되게 작죠. 그쵸? 요 세타는 되게 적은데 자, 우리 적도 지방에서는 거의 90도에 해당되죠.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태양의 고도는 자, 누가 누구하고 이루는 각도? 태양복사 에너지, 즉 태양광선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예요. 그죠? 태양광선이 들어오는 것과 지면이 이루는 각도. 근데 그러면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크죠?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커요? 네, 저위도가 더 크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단위 면적당의 에너지량, 단위 면적당에 도달하는 에너지의 양은 자, 저위도와 고위도 중에 어디가 더 크게 되는 걸까요? 저위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에너지 자체가 저위도에서는 어떻다고? 저위도에서는 부족해요, 과잉이에요? 과잉이겠죠. 그러니까 과잉량이 될 거고 고위도에 가면 뭐예요? 부족해질 거예요. 그죠? 맞아요? 그러면 지구라는 애는 되게 스마트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마트해서 이 과잉량을 어떻게 가지고 부족량을 메꾸려고 할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가 뭐라고요? 지금 과잉이죠. 과잉. 여기가 뭐라고요? 부족해요. 그러면 이걸 전달해 주려고 노력할 거란 말이지. 그쵸?
이 전달해주는 과정 자체를 무엇으로 하겠나? 뭐로 할 것 같아요? 에너지, 봐. 물질의 순환, 에너지의 순환이 상호작용이에요. 맞죠? 그러면 어떤 물질이 순환하면 에너지가, 어떻게 해요? 에너지가 출입한다. 즉, 에너지도 흐른다는 거죠. 그죠? 물질이 순환할 때. 그쵸? 그럼 가장 대표적인 물질의 순환이 뭐예요? 그렇죠. 대기와 해수의 순환. 대기와 해수의 순환. 순환에 의해서 에너지를, 과잉하는 에너지를 부족량으로 메꿔주려고 할 거라는 거지. 이해 가셨나요? 요거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나중에 서술형도 있고 그러니까 대기와 해수의 순환 이거를 생각이 잘 안 나서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뭐 공기와 물의 순환 뭐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대기와 순환, 해수의 순환이라는 대기라는 단어, 해수의 순환이라는 단어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 가셨나요? 네, 이게 이제 우리 8페이지 밑에 나오는 에너지 흐름에 관한 설명이에요. 즉 결국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은 물질의 교환 과정, 그러니까 물질의 순환 과정, 대기와 해수의 순환 과정에서 에너지의 흐름, 그것이 우리가 보통 지구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거지. 이해 갔어요? 자, 이제 저번 시간부터 배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왜 배운 거구나. 그죠? 왜 물질은, 우리 자연현상이라는 게 왜 일어난다. 왜 물질은 순환하느냐. 거기에 에너지 흐름이 있구나. 뭐 이런 걸 배웠어요. 이해 가셨죠? 됐어요? 질문? 질문? 없어요? 오케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각 위도에서 서로 과잉되거나 부족되는 양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에너지 평형, 이게 잘 맞추어 준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자,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물의 순환 배울 거예요. 자, 이제 대기와 해수의 순환 중에 물의 순환을 배울 거예요. 결국에 물의 순환도 근본적인 기존 에너지가 뭐예요? 근원 에너지가 태양복사 에너지죠. 이해 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순환할 때 어떻게 순환하겠습니까? 거기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좀 이해하시고, 오케이? 진짜 이해하려고요? 이 정도면 잘 그리는 거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해 주셔야지. 자, 여기 이제 바다가 있고요. 바다. 여긴 대기가 있겠죠? 대기. 그쵸? 여긴 육지. 이렇게. 자, 우리가 권역으로 따진다면 이건 뭐야? 수권, 이거는 기권. 이건 뭐야? 직권.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겁니까? 라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바다에서 뭐를 받아서?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뭐가 내려와요? 태양 에너지가 내려와요. 태양 에너지가 내려오면 자, 수증기를 증발시켜요. 대기상으로. 그쵸? 수증기에 증발이 있을 수 있고. 되셨나요? 그럼 거기에서 뭐가 생길 수 있다 그랬죠? 구름이 생길 수 있어요. 구름이. 그죠? 구름이 생긴다는 과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직접 뭐 할 수도 있고 비가 내릴 수도 있죠. 거기에. 강수. 비가 내릴 수도 있어요. 맞죠? 오케이. 그 다음에 이 구름이 흘러 갑니다. 어디로? 육지로. 육지로 가서 여기에다가 강수, 비를 내릴 수도 있어요. 그죠? 강수. 그러면 그 물이 흘러 타고 들어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그 물이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야 되겠죠. 맞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도 뭐가 사실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도 수증기의 증발이 가능하죠. 그죠? 이해가셨나요? 그 과정에서도 수증기의 증발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들을 우리가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죠? 첫 번째는 자, 표에 나온 거 보시면 수권에서 기권으로, 그러니까 결국에 뭐예요? 수권에서 기권으로 움직이는 물이 움직이는 이유는 뭐다? 태양 복사 에너지에 의해서 수증기가 뭐 한다고요? 수증기가 증발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되셨나요? 오케이. 그러면 기권에서 어디와 어디로 비가 내릴 수 있죠? 수권과 직권으로 비가 내릴 수 있어요. 그죠? 맞죠? 이거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강수. 비가 내릴 수 있다. 강수 현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오케이? 되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기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고요. 기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육지에서도 증발이 가능합니다. 이런 거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물의 이동 과정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수권에서 생물권으로. 우리 물 안 먹고 못 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식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으로 스며든 물을 흡수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고여있는 물들, 뭐 하천의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음료로, 그러니까 음료수, 쉽게 하면 먹는 물로 사용하는 거죠. 그쵸? 네. 그런 것들이 수권에서 생물권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가 있냐면 생물권에서 기권으로의 이동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식물은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 이렇게 잎사귀까지 그리면 뿌리를 내려서 물과 함께 뭐를 흡수하죠? 물과 함께 영양분을 흡수할 거예요. 그죠? 맞죠? 그러니까 식물이 물과 영양분을 쭉 흡수했는데 물이 충분해. 그래서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영양분을 안 흡수하는 것과 같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뭘 내놔야 돼? 물을 바깥으로 내놔야 돼. 그죠? 맞죠? 물을 바깥으로 내놔야 돼. 그러면 물이 또 필요하니까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내놓고 뿌리로부터 흡수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그죠? 그런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증산작용이라고 해. 증산작용. 그래서 식물의 증산작용에 의해서 생물권의 물이 기권으로 갈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자, 따라서 이 증산작용이라는 것도 하나 잘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우리 사실 숨을 쉴 때도 마찬가지야. 숨을 쉴 때도 우리가 수증기를 되게 많이 내뿜어요. 이산화탄소만 내뿜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물의 평형. 자,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물의 평형이라는 걸 공부를 할 건데, 이 물의 평형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왜 물이 평형이냐? 결국 만약에 지구 바깥으로 물이 빠져나가면, 우리 지구 내부에서 물이 순환하다가 물이 빠져나가면, 지구가 가지고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어떻게 되죠? 감소하죠. 거꾸로 들어오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 시스템 전체가 가지는 물의 양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운석 떨어지는 거 이런 거 말고는 어떻다고 그랬죠? 거의 물질 교환이 없다고 그랬어요. 즉 물의 평형은 맨 처음에 컨셉이 뭐부터야? 지구계 전체에 물의 양은 일정하다로부터 공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바다에서 대기로 육지로 이렇게 물이 순환하잖아. 이 물이 순환하는 과정 속에서 수권에 있는 물의 양, 수권에 있는 전체 물의 양, 그 다음에 대기권에 있는 전체 물의 양, 육지에 있는 전체 물의 양은 일정하게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수권에서 물이 100이 빠져나가면 결국 그러니까 기권이나 직권으로부터 들어오는 물의 양도 얼마여야 돼? 100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실제 그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육지의 입장에서 보면 자 이제 저 그림 다시 한번 그릴게요. 알겠죠? 저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보자. 자, 육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기권에서 강수가 일어났어요. 그죠? 강수가 얼마? 강수가 96이 내려왔어요. 그죠? 기권에서 강수가 96.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이 기권으로 다시 증발해 가는 양이 있었어요. 얼마? 60이죠. 60. 됐죠? 자, 이제 갑니다. 바다로 빠져나가는 양은 얼마일까요? 그렇죠. 바다로 빠져나가는 양은 36이어야 될 거예요. 왜냐면 96은 뭐에다가 60에다가 뭘 더한다? 요거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 36을 더한다. 이런 얘기죠.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바다의 입장에서 봅시다. 요번에는 바다의 입장에서 얼마나 증발됐는지 한번 볼까요? 증발 되게 많이 되네요. 얼마? 320. 320이 증발됐어요. 오케이?
그런데 그러면 구름이 생겨서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뭐가? 물이 다시 돌아와요. 얼마만큼 돌아와요? 284만큼 돌아와요. 이상한데? 자, 바다의 입장에서는 유입량이 얼마여야 되느냐? 방출량과 같아야 되기 때문에 방출량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얼마? 320 이렇게. 됐죠? 그럼 유입량도 320이어야 되죠. 맞죠? 그럼 유입량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누구와? 284와 뭐야? 바다에 비 내리는 거 얘기하는 거죠. 바다에 비 내리는 거. 그 다음에 육지로부터 들어오는 36. 이렇게 하면 딱 얼마예요? 320이죠. 이게 이제 물의 평형 관계예요. 이해하셨나요?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거? 바다에 284 내리고요. 그죠? 육지에 96 내려요. 육지에 더 많이 내릴 것 같은데, 그죠? 맞죠? 왜 그럴까요? 사실 지구 전체로 보면 바다가 더 많아요? 아니면 육지가 더 많아요? 그렇죠. 지구 표면의 70%가 뭐야? 바다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자, 물의 평형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각 권역별로. 자, 정리하면 물의 평형이란 각 권역별로 수권이면 수권, 직권이면 직권, 기권이면 기권, 각 권역별로 들어오는 양, 유입량과 나가는 양, 방출량이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그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물의 평형. 이해하셨어요? 네. 이제는 물의 수단 말고 이제 물질의 수단을 배울 건데, 그죠? 물질 중에서 가장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탄소에 관해서 공부합니다. 큰일 날 뻔했네. 탄소의 순환. 탄소 그럼 딱 떠오르는 게 어떤 물질들이 탄수화물? 앞쪽에서 배웠죠. 유기물. 그죠? 유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탄수화물 그러면 유기물 딱 떠오르는데 오늘 이 탄소의 순환을 배우면서는 대부분이 생물권에 존재하는 게 아니면 대부분이 유기물이 아닌 형태를 배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순환 과정을 배울 때 각 권역에서 이 탄소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가를 공부하는 게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자, 직권에서는 어떤 형태냐? 직권에서는 딱 떠오르는 게 뭐냐면 석회암입니다. 석회암 아니면 화석연료. 물론 다른 형태도 되게 많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석회암이라는 건 뭐냐면 CaCO3. 여기 탄소가 들어있네요. 그죠? CaCO3. 탄산칼슘. 오케이. 자, 화석연료는 뭘까요? CXHY 이렇게 표시해요. 이건 또 뭘까? 화석연료 CXHY. 요걸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탄화수소라고 해요. 탄화수소. 그러니까 화석연료는 무엇이 주성분이다? 탄화수소라는 물질이 주성분이다. 그럼 탄화수소라는 건 어떤 것들이냐? 자, CH4, 메테인, 그 다음에 C2H, H6, C3H8, C4H10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뭐라고 쓴다? CXHY. 이렇게 쓴다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다고 배웠죠? 화석연료 어떻게 만들어졌더라? 이게 이제 생성 과정이 머릿속에 있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요. 얘는 이제 생성 과정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처음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와서 광합성을 해요. 그죠? 광합성을 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유기물이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그 유기물이 뭐가 됐었어요? 화석화 작용을 받아서 화석 연료가 되는 거였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맨 처음 근원 에너지는 뭐였죠? 태양 복사 에너지. 그쵸? 방금 배웠던 거 방금은 아니고 하여튼 배웠던 거 기억나죠?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자, 이제 요번에는 기권. 기권에서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저장이 될까요?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기권에서 탄소가 공기 중에 있는 탄소가 뭐예요?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뭐죠? 이산화탄소. 질소, 탄소, 이산화탄소, 아르곤 이런 형태죠. 주요 성분이 CO2의 형태. 그러면 이제 이걸 우리가 온실기체라고 하죠. 온실기체. 그쵸? 온실기체. 또 다른 온실기체도 있는데 뭐냐면 CH4의 형태. 요거 이름 뭐예요? 메테인. 그쵸? 메테인의 형태.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수권으로 갑니다. 수권.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이런 건데. 수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합니까? 자, 이게 수권이면 물이잖아요. H2O. 여기에 뭐가 녹아 들어가는 거냐면 CO2가 녹아 들어간다고 쳐봐요. CO2가 녹아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생겨날까요? 라는 건데 H2CO3가 생겨요. 이거 뭐죠? 탄산. 중학교 때 배워요. 산의 종류 중에 탄산이에요. 탄산. 자, 그런데 이 탄산은 탄산의 형태로 그대로 있지 않다. 그대로 있지 않아요. 그럼 어떤 형태로 있을까요? 이온화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이온화 과정을 배우면서 이 탄산을 배워요. 산과 염기 뭐 이런 거 할 때. 자, H 플러스와 HCO3 마이너스. 자, HCO3 마이너스의 이름? 뒤에서부터 읽어요. 탄산, 그 다음에 무슨 이온? 수소이온. 그렇지. 탄산, 수소이온. 네, 탄산, 수소이온. 와, 중학교 때 공부의 부족함이 막 느껴져요? 그런 거예요? 막 느껴져? 자, 그 다음에 얘가 더 이온화되면 H 플러스가 하나 더 나와요. 그러면서 CO3 E- 이렇게 됩니다. 자, 무슨 이온? 탄산 이온까지. 자,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고요? 이런 형태로 존재합니다. 수권에 들어가면 H2CO3 극히 적은 양. 이건 되게 적은 양. 잠깐 여기 스쳤다 가는 거야. 그 다음에 탄산수소이온이나 탄산이온의 형태. 이런 형태로 어디에 존재하게 된다고요? 수권에 존재하게 됩니다. 탄소는.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그쵸? 자, 생물권에서 저번에 아주 큰 단원으로 배웠어요. 그죠? 생물권에서 생명을 이루는 물질 이렇게 배우면서 생명을 이루는 물질 중에 뭐였어요? 탄수화물이? 유기물. 그렇죠. 유기물을 여러 가지 형태로 쓸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쓸 때 어떻게 쓰냐면 CX, HY, OZ, 뭐 NW 뭐 이런 식으로 쭉 쓸 거예요. 아시겠죠? 좀 짧게 쓰느냐고 이렇게 쓸게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HO로 이루어진 물질 이해하셨죠? 자, 이게 이런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 그쵸? 탄수화물이 가장 대표적인 예야. 그 중에서 우리가 또 화학식까지 잘 알고 있는 거 있어요. 뭐야? 포도당, 그죠? 포도당. C6, H12, O6 이런 거요. 설탕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설탕? C12, H22, O11 이렇게 써요. 이해 갔죠? 이건 설탕. 얘는 포도당, 얘는 설당. 옛날에는 설당이라고 그랬대. 근데 이제 탕 이렇게 된 거지. 거세게. 뭐 요즘에 뭐 급식체라고 그래서 더 거센 말도 많더만 뭐. 그죠? 그래요? 오케이? 이해 갔어요? 생물권에서는 어떤 형태로 존재한다? CX, HY, OZ의 형태로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탄수화물. 그죠? 그 중에 탄수화물의 기본 단위가 뭐였어요? 단당류, 포도당. 어떻게? C6, H12, O6 이런 형태로 존재하게 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실제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내가 아무거나 한번 지정해 볼게. 그러니까 직권에 있던 형태가 기권으로 간대. 그게 무슨 말이야? 직권에 있던 형태가 기권으로 간대.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화석연료를 꺼내서 어떻게 한다고? 연소시키면 연소할 때 뭐 나와? CO2. 이해하셨어요? 탄소가 들어있는 물질 태우니까 CO2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기권에 있는 탄소의 존재 형태가 수권으로 간대. 그 뭐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잖아. CO2가 어디에 녹아 들어가요? 물에 녹아 들어가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수권의 존재 형태가 직권으로 간대. 잠깐만. 수권의 존재 형태가 직권으로 간대요.
석회암. 잠깐만. CO3가 보이죠? CO3가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탄산이온이 누구하고 만나면 탄산이온이 칼슘하고 만나면 탄산칼슘 되겠네? 그쵸? 이 과정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지금. 이해하셨어요? 이 과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됐죠? 질문? 제대로 배워봐야 질문이 나오겠지? 그죠? 막 미대를 다녔으면 그림 예쁠 텐데. 자, 보십시다. 자, 첫 번째 내용. 자, 그림의 1번은 뭐냐? 자, 공장이에요, 공장. 공장 굴뚝에서 뭐가 나와요? 공장 굴뚝에서 뭐가 나갑니다. 그쵸? 이거 공장에서 뭐 썼을까요? 화석 연료를 썼을 거예요. 화석 연료를 사용했을 거예요. 그죠? 화석 연료의 연소. 그래서 대기의 존재 형태로 바뀝니다. 이게 뭐라고요? 1번이에요. 얘가 1번이죠. 얘가 1번. 되셨어요? 자, 두 번째. 2번은 뭐냐면 햇빛이 들어와요. 햇빛이 이렇게 햇빛이 들어와서 뭐 한다고요? 광합성이 일어나요. 이런 얘기예요. 광합성이 일어나요. 자, 그러면 거꾸로 3번은 뭘까요? 얘가 다시 호흡을 통해서 대기 상태로 탄소가 돌아가요. 이런 얘기죠. 이해가셨나요? 그러니까 1번은 화석연료의 연소고요. 2번은 광합성이고 3번은 호흡. 뭐 이런 거죠. 이해가셨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 네 번째로 공부할 거는 얘가 뭐가 되는 거? 네 번째 화석연료가 되는 거예요. 석탄, 석유가 되는 거죠. 석탄이나 석유가 되는 과정. 그래서 화석연료의 생성. 이해 가셨어요? 요게 이제 탄소의 순환 과정의 일부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요게 뭐야? 목욕탕 그림처럼 보이지만 화산이야. 알겠지? 화산이야. 화산에서 뭐가 나간다고요? 화산에서 CO2가 나간다 이거죠. 화산 분출.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러면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쌓이잖아요. 그게 그 공기 중에 CO2가 어떻게 된다고요? 물에 녹아 들어갑니다. 물에 용해되는 게 6번. 그 다음에 다시 해수면이 따뜻해지면, 그러니까 바닷물이 따뜻해지면 거꾸로 들어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오기도 해요. 7번 방출. 마지막으로 이 탄산칼슘이 녹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예를 들어 비가 내리면 물이 지하로 스며든 다음에 그 지하수가 바다로 가거든. 근데 이 지하수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느냐면 탄산칼슘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석회암 동굴이 생성되는 그런 과정이죠.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바다로의 유입이에요. 그죠? 그래서 탄산칼슘의 용해 및 바다로의 운반이 8번이고요. 그러면 그렇게 바다에 간 탄산칼슘이 녹아서 만들어진 물질이 다시 탄산칼슘이 되는 경우. 그러니까 해저에서 뭐가 생긴다? 탄산칼슘이 생긴다 이런 거죠. 해저에서 뭐의 생성? 탄산칼슘, 즉 석회암의 생성 과정. 요거를 우리가 탄소의 순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와우. 진짜 복잡해 보여요. 그죠? 그쵸? 이것도 하나하나 공부하려면 또 얼마나 복잡하겠어. 그죠?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해본다. 1번부터 화석연료의 연소. 자, 화석연료의 연소는 무엇이 되는 과정일까요? 화석연료는 직권의 존재 형태죠. 직권의 존재 형태가, 자, 연소되니까 어떻게 해? 대기권, 기권의 존재 형태로 바뀌어요. 맞죠? 그러니까 뭐가 뭐로 바뀐 거냐면 CXHY가 뭐로 바뀌었다고요? CO2로 바뀌는 변환 과정. 이해 가셨나요? CO2로 바뀌는 변환 과정.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화석연료의 연소 이렇게 얘기한다. 이해 가셨나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무슨 에너지 전환 과정이 들어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얘는 분명히 화학 에너지였어요. 자,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뭐라고 한다? 화학물질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 화학 에너지. 그 화학 에너지가
CO2로 바뀌면서 물질이 변환되면서 다른 에너지로 변했어요. 뭐로 변했을까요? 공장의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왔어. 그러니까 뭐야? 공장에 기계를 돌리고 난방을 하고 이런 걸로 변했죠. 그러니까 뭐야? 빛과 열 에너지로. 그죠? 빛과 열 에너지로 바뀌었어요. 그죠? 여기에 뭐가 생긴다고요? 빛과 열 에너지로 변했어요. 이런 얘기예요. 빛과 열 에너지로 변했어요. 이해하셨죠? 네, 에너지 전환 과정이 물질 수단 과정에서 에너지 전환 과정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오케이. 되셨나요? 자, 이제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는 광합성인데요. 그죠? 두 번째가 광합성이었어요. 기억나죠? 자, 이 광합성은 어떻게 한 거냐? 어디의 존재 형태가? 대기 중의 존재 형태가 생물권의 존재 형태로 바뀌는 거예요. 자, 뭐냐면 6개의 CO2가 화학 반응 개수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요. 개수에 초점 맞추시지 말고 물질에, 그러니까 반응물이 뭐고 생성물질이 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좋아요. 6CO2가 6H2O와 반응해서 C6H12O6이 생기면서 6개의 O2 이렇게 변해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CO2는 어디의 존재 형태다? 기권의 존재 형태다. 그죠? 기권의 존재 형태다. 얘가 뭐가 됐다? 생물권의 존재 형태로 변했어요. 생물권의 존재 형태. 유기물이죠. 이해가셨나요? 자, 물질의 모 과정에는 물질의 교환 과정, 순환 과정에는 에너지 순환도 있다 그랬죠. 자, 어떤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로 변한 거예요? 여기 그림에 보면 태양 에너지가 쭉 내려와서 광합성에서 화학 에너지로, 그쵸? 화학 에너지로. 자, 즉 빛 에너지가 뭐로 변하는 과정? 화학 에너지로 변하는 과정.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광합성의 의의 중에 되게 큰 게 뭐냐면 태양에서 외권에서 주는 에너지를 생물권 내부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다시 외권 태양에서 준 에너지를 생물권 내부로 에너지를 끌어들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광합성의 대표적인 의의죠. 이해하셨어요? 그냥 호흡까지 연달아 가볼게요. 호흡까지 한꺼번에. 그러면 광합성이 이거면 호흡은 뭘까요? 호흡은 우리가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워요. 내호흡, 외호흡, 그 다음에 세포호흡.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외호흡이에요. 외호흡. 그래서 안에서 혈관에 O2가 녹아들어가고 CO2가 나오고 이게 내호흡, 폐에서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 그 혈관에 산소가 녹아들어가서 조직세포까지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세포 하나하나로 가서 그 세포에서 세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을 뭐라고 그래요? 세포호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호흡은 그 과정 전체를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 중에서 우리가 공부할 건 세포호흡 과정. 세포호흡 과정. 자, 뭘 사용한다? C6H12O6 포도당을 누구를 사용해서? 산소를 사용해서. 그래서 들숨 날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산소를 사용해서 6CO2와 6H2O 이렇게 변화시키는 거. 이해가셨죠? 그러니까 이제 존재 형태로 본다면 얘는 뭐예요? C6H12O6 생물권의 존재 형태죠. 생물권의 존재 형태가 세포호흡을 통해, 즉 호흡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 바뀐다? 기권의 존재 형태로 바뀐다. 이해하셨죠? 기권의 존재 형태로 바뀐다. 그래서 이 과정에선 어떤 에너지 전환 과정이 있느냐? 화학 에너지가 자, 세포호흡 왜 한다고 그랬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생물 에너지 또는 생활 에너지로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에너지 변환 과정 아시겠어요? 오케이. 화학 에너지. 우리가 음식을 먹고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화학 에너지를 가지고 생활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워요. 하긴 워낙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날 수 있어요. 그죠? 세포호흡을 뭐라 그런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다시 뭐라고요? 생물이 살아가는데 뭐하는 필요한 뭘 얻는 과정?
에너지를 얻는 과정.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이해가셨나요? 오케이. 됐죠? 네. 자, 네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 네 번째 어떤 과정이에요?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이죠. 자, 화석연료의 생성 과정. 자, 이게 유기물을 세포 호흡에만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식물의 또는 동물의 뭐를 구성해요? 몸을 구성하고 있다가 이 유기물이 한꺼번에 많이 매몰되거나 사체나 배설물이 많이 매몰되거나 그래서 화석화 작용을 받으면 화석연료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CXHYOZ가 무엇으로 바뀌는 과정? CXHY로 바뀌는 과정. 즉 유기물이 탄화수소의 형태로 바뀌는 과정을 우리가 화석연료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기물은 어디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 생물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형태이고, 그러면 탄화수소는 화석연료니까 어디에 존재하는? 그렇죠.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의 존재 형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에너지 전환 과정은 어떠냐? 에너지 전환 과정은 좀 약간 몸이 건조해. 자, 생물권에서의 화학 에너지가 땅에 들어가 있는 화학 에너지, 새로운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의 전환. 이해하셨나요? 새로운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갔죠? 7, 8좀 지우고 5번부터 이제 그림이 사라지니까 필기할 거 필기해 놓으시고, 오케이? 난 걱정 안 하고 있어. 자, 보십시다. 자, 이제 뭐까지냐면 4번까지 해봤어요. 그러면 5번은 뭐냐? 5번은 아까 뭐가 되는 거였죠? 화산 폭발이었죠. 화산 활동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H2O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CO2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SO2도 나오고 이래요.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이해하죠? 그러니까 지각의 존재 형태에서 지각에서 대기로 이 CO2가 나가는 것, 이게 이제 탄소 순환인 거죠. 탄소 순환의 입장에서 보면, 그쵸? 그러니까 지각에서 C의 여러 가지 형태, C의 형태, 탄소의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하던 그 탄소가 기권의 CO2의 형태로 변환되는 것, 이런 얘기죠. 자, 여기서 에너지 전환 과정.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얘가 지각 바깥으로 끌고 나오는 걸까요? 어떤 에너지?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화산 활동이 왜 일어났느냐를 물어보는 거야. 쉽게 가면 어떤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지구 내부 에너지가 밖으로 방출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너지 전환 과정은. 이해하셨나요? 화산 활동은.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이제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지, 그지? 물에 녹아 들어가는 거. 누구의 용해? 이산화탄소의 용해. 그쵸? 자, CO2의 용해 과정인데요. CO2의 용해 과정은 뭘까요? 아까 설명했어요, 그죠? 자, H2O가 누구하고 만나면? CO2하고 만나면 이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H2CO3가 될 거고요. 그쵸? 얘가 이온화되면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온화되면 EH 플러스와 CO3E-의 형태까지 간다 이거죠.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얘는 뭐의 존재 형태이며? 기권에서의 존재 형태, 그죠? CO2는. 그 다음에 CO3E-는 수권의 존재 형태. 뭐 이런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에너지 전환 과정은 특별히 신경 쓰실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 반대 과정은 뭘까요? 반대 과정은 이게 CO2의 방출 과정이죠. CO2의 방출 과정. 자, 뭐가 증가하면? 수온이 증가하면 기체의 용해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물에 기체가 많이 녹아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온이 증가해서. 그러면 물로부터 뭐가 다 빠져나온다고요? 그렇죠. 기체가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이해가셨어요? 기체가 빠져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과정이 무슨 과정이라고요? 위에 써 있는 화학식에서
이 과정이에요. 이 과정. 이 과정이 뭐라고요? 7번 과정. 이해 가셨죠? 자, 요런 형태로 잘 있었어요.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니까 뭐라고요? 기체 용해도가 감소해서 자꾸 빠져나가요, CO2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연달아 일어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직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석회암 동굴의 생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석회암 동굴의 생성.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우긴 해도 화학식으로는 잘 안 배우거든요. 석회암 동굴의 주성분이 CaCO3라고 하면 탄산칼슘이죠. 얘가 빗물이 떨어져요. H2가 떨어지는데 공기 중에 CO2가 녹아서 내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럼 얘가 물에 녹는 형태로 변합니다. 물에 녹는 형태로 변하는데 뭐냐면 CaHCO3 2의 형태로 변해요. 이거 읽기가 되게 길죠. 이게 뭐냐면 탄산, 그 다음에 탄산, 요거 읽어야죠. 수소, 그 다음에 앞에 거 읽어야죠. 칼슘. 탄산, 수소, 칼슘의 형태로 변해요. 이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면 석회암 동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회암 지대에 비가 내리면 어떤 형태가 된다고요? 어떤 형태가 된다고? 기권의 CO2가 얘하고 반응해요. 그죠? 직권의 형태와 기권의 형태가 수권에 녹아 들어갈 수 있는 형태로 변해요. 그게 뭐예요? HCO3-의 형태예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 그렇게 해서 그 뒤에 뭐를 타고 지하수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지하수가 모여서 강을 만들어서 어찌됐건 바다로 가게 된다 이거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석회암 동굴의 생성, 즉 탄산칼슘의 용해 또는 뭐라고요? 운반 해서 어디까지? 바다까지 이렇게 간다고 보실 수 있어요.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9번. 그러면 다시 해저에 가면, 아주 깊은 바다에 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 석회암이 생성돼요. 다시 석회암이 생성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어디로부터? 육지로부터 뭐가 왔어요? 칼슘이 갔죠? 네. 자, CaE+가 오면, 자, 어디의 존재 형태? 수권의 존재 형태인 CO3E-하고 만나서 뭐가 된다고요? CaCO3. 자, 아래 화살표 뭐예요? 아래 화살표 뭐죠? 앙금. 아래 화살표도 앙금이에요. 침전이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해했어요? 자,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칼슘? 육지로부터 기인했어요. 그런데 어디에 있는? 뭐 육지로부터 온 거일 수도 있지만 수권의 많은 존재 형태인 CO3E- 탄산 이온을 만나서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직권에서의 존재 형태인 석회암이 되는 겁니다. 석회암. 이해 가셨어요? 그럼 얘네들이 잘 쌓여 있다가 다음 단원에 이제 배울 내용인데요. 지각 변동을 받으면 어디로 나와요? 그죠? 물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다음 단원에서는 여기 지금 군데군데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어떻게? 주된 내용이 아니었던 뭐가 등장한다 이제? 지각 변동에 관한 설명이 나올 거다 이거죠. 이해가셨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단원이건 그러니까 내가 교과서를 만드는 과정이 그렇다 이렇게 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쭉 얘기를 끌어나가는 과정이에요. 그죠?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어떤 암시들이 들어있어요. 그 애들이 그 다음 단원에 뭐가 된다고요? 전체 주된 흐름이 되는 거죠. 그 중에서 다음 단원에서는 지각 변동을 좀 배우실 거예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하고요. 일단 필기를 하셔야 되나요? 그래요.